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입니다. 저는 소장님이 아니고요. 이제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로 재직하고 있는 이호수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소장님께서 좀 병원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부득이하게 방송을 나오게 됐는데, 뭐 소장님만큼은 또 아니겠지만 질 높은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좀 흐름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일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배경이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고용 보고서라는 게 경기 침체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음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시킬지에 대해서 좀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경제 지표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발표가 되기 전까지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8월에는 FOMC가 없고 9월달에 FOMC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달, 10월달 이렇게 금리 인상이 또 금통위가 이루어지죠.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또 우리가 같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영국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영국이 이번에 몇 년 만이지? 되게 오랜만인데 95년 이후니까 20년이 넘었죠. 이번에 좀 95년 이후로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을 했어요.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이로써 6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같이 언급한 점이 영국 측에서 올해 4분기에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4분기에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물가가 너무나 빠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빅스텝을 결국은 단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울며 겨자 먹기, 이런 표현이 조금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기조를 조금 이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글로벌 거시경제적인 내용을 볼 때 지금 유럽에 대한 내용을 주목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시장에 부각받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감당해야 되거나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리스크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체크를 하면서 좀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무언가 지금 당장 하나의 강한 이슈를 가진 테마가 보인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근의 시장 상황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에 무언가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랄 만한 게 저는 좀 포지션이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일 시장의 강세를 견인하는 테마군이나 종목군들은 있지만, 시장의 흐름을 쭉 이어가게 하는 그런 주도 흐름을 보이는 것들은 솔직히 좀 보이진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제가 시장 상방에 있어가지고 살짝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통 시장이 엄청나게 계속 상방에 대한 강세를 보일 때는 주도주 흐름이 보이는 경향이 많아요. 종목들 저도 검색기를 몇 개 쓰기도 하고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 대동전자 말고, 아까 11,000원점에서 말씀드렸을 때 말고는 딱히 크게 제 마음을 뒤흔드는 설레게 하는 종목이 보이지는 않네요. 용재성이 말한 830 터치 직전이, 용재성이 830을 말씀하셨어요, 제 소장님께서. 지금 829.04포인트인데 1포인트 남았네.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수치, 포인트 계산하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그 포인트를 고점에 대한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 그 추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 포인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대동전자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대동전자니까, 오늘 만약에 13,150원까지 갈 거라고 말을 했어. 근데 13,200원까지 갔어. 그럼 이게 내가 틀린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 정확한 수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주식을 5년을 했건 뭐 30년을 했건 밥만 먹고 주식을 했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이슈가 유가에 대한 내용이겠죠. 유가. 어제 오펙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루에 10만 배럴이었나? 하루에 10만 배럴을 원유를 증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찬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다양한 의견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당연히 추가적인 증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유가,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 이전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월 전까지 유가가 돌아갔다고 하죠. 근데 우리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10만 배럴이라는 양은 전 세계에서 86초만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초 동안 쓰는 양이 10만 배럴이라는 거고 1분 30초가량 되죠. 86초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유가 얘기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10만 배럴을 다 썼다는 거야 이미. 유가, 기름, 원유 이런 내용은 경기 침체와 어떻게 보면 직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 흐름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하락의 모멘텀을 항상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기존적으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면은 값이 인상되는 거잖아요.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공급이 맞춰지면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맞춰지면서 유가가 안정세를 하향 안정화를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좀 좋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수요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건 뭐예요? 원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고, 그거는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유가가 떨어지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는지 이 모멘텀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고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표나 원자재, 원유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모멘텀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동전자 잘 먹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하셨어요? 뭐 먹고 나왔다니까 다행인데, 뭐 공식적인 추천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뭐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단타 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갭상승, 거래량, 5일 종가, 거래량, 차트, 대부분 말씀이 갭상승, 거래량이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많이, 이게 지금 8% 떠서 출발했는데 8% 뜬 거는 많이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하시잖아요. 거진 뭐 3%, 5% 이내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갭이 원래 많이 뜬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갭이 많이 뜬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일단은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이 부분에 윗꼬리가 계속 달렸었죠. 기준적인 고점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의 물량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윗꼬리가 달렸어요. 거래량이 계속 달리면서.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꼬리가 달렸다고 해가지고 꼬리랑 만약에 점점 이렇게 내려가, 꼬리도 내려가는 것 같고 저점도 이렇게 점점 내려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흡수를 하려고 하다가 점차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거래량도 같이 동반을 하면서 봤을 때. 근데 계속해서 이 단기적인 선들을 지켜주면서 꼬리도 꼬리의 고점들도 점차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사실 시장이 관심을 받고 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해당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 이 자리 매물대, 여기도 이제 긴 꼬리가 달려있고 하락에 대한 매물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흐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꼬리들의 고점 자리에서 출발을 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또 물량들이 정리가 많이 안 됐으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가 있겠네. 기존적으로도 돌파를 해줬던 기점인 곳은 아니니까. 맨 처음에 꼬리가 달렸던 자리가 이 자리죠. 그 이후로 캔들들로 점점 여기까지는 물량들을 조금 해소를 해줬다고 하지만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럼 볼 수 있던 관점이, 눌릴 수도 있었겠지만 거래량이 꽤나 계속 유입이 되었다. 아까 제가 봤을 때가 전일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100%를 넘진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오점 중에 100%를 무조건 넘겠다 할 수 있는 거래량이었고, 지금은 전일 대비 260%, 지금 270만 주가량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돌파에 대한, 이 꼬리 매물들에 대해서 이 자리였는데 돌파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이런 종목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게 9시 1분 이때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슈팅이 나왔고 VI가 걸렸던 자리가 이 자리죠. 그러면은 이제 대량 슈팅이 나오면서, 이런 거는
시초가 8%부터 고가 22%까지 14%인데 14%를 3분 안에 올렸어요. 이거는 절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일반적인 개미가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쏟아붓는 내용을 우리가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바라볼 때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종목이 떨어지면 어떤 흐름을 받고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고, 올라가면 어떤 흐름을 받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드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시나리오, 하방으로서의, 상방으로서의 상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상방인지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이 있고, 그러면 이 관심 종목들을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이유는 결국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상방으로 올라갈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거겠지. 그러면은 이 종목들을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랄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이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고 이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시나리오를 써보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의 관점이 점차 맞아들어가, 그럼 그거는 매수 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견문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고 확인받는 것도 맞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할 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단순히 올라갈 것 같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 이거랑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종목은 이런 흐름을 그릴 것 같은데, 혹은 하방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종목을 꾸준히 쳐다봐.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느냐 모르냐의 차이인 거고,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이거 관종이었는데 올라갔네, 아 떴네. 이거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후자로 생각을 해야지. 그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